이런 분들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다면 이거 자체가 시그널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힘든 이유가 대부분 내가 못 버티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더 독하게 마음먹거나 주말에 쉬면서 버텨보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직장 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일요일 저녁만 되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월요일 아침엔 알람 소리가 무서워진 적 없나요? 이건 내가 약한 게 아니라 회사가 나랑 안 맞아서 생기는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퇴사 시그널 3가지만 체크해봐도 지금 버텨야 할지 나와야 할지 답이 바로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시그널은 몸에서 신호가 올 때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힘든 건 그냥 피곤해서야. 요즘 야근이 많았으니까 원래 다들 이러겠지. 그런데 저는 이게 다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으면 제일 먼저 몸에서부터 반응이 옵니다.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입맛도 없고 자주 머리가 아프고 목, 어깨, 등까지 심하게 뻐근할 거예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지금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겪었어요. 2017년에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주말에도 회사 나가서 혼자 불 켜놓고 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회사가 싫었던 것도 아니고 일이 싫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에 취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잠도 진짜 며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 있다가 점심 먹으러 잠깐 나왔는데 이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둘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근처에 보이는 병원에 가서 수액 맞고 잠깐 기절했다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게 그냥 괜찮겠지 하고 버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실제로 퇴사 관련 영상의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수십 개나 달렸더라고요. 디스크도 다시 오고 몸은 아파오고 원형 탈모도 생김, 출근하면 가슴도 벌렁거리고 우울증 수치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높게 나옴, 잠은 이미 아까 전에 깼었지만 회사가 너무 두렵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퇴사하고 나서 댓글을 쓰신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나올걸, 이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즘 누가 안 힘드냐? 다들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거지. 맞습니다. 다들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핵심은 그 힘듦이 푹 쉬고 나면 풀리냐 아니면 쉬어도 안 풀리냐. 주말에 푹 쉬었는데도 일요일 저녁만 되면 서서히 가슴이 답답하다? 그건 더 이상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나에게 보내는 퇴사 시그널이에요. 지금 뭔가가 이상이 생겼다면 억지로 버티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안 다니고 퇴사한다는 상황을 상상했을 때 이 증상이 없어질 것 같다면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 몸이 힘들다는 건 직장인이라면 다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 퇴사를 해야 하나? 싶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시그널이 같이 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 시그널은 감정이 사라질 때입니다. 이건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무서운 신호인데 무슨 얘기냐면 몸은 아프면 티가 나잖아요. 근데 감정이 사라지는 건 본인도 모르게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처음엔 그냥 좀 지치는 느낌일 거예요. 예전엔 하나씩 챕터 깨면서 올라가듯이 재밌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해내야 될 숙제처럼 느껴지고 회의 시간이 되면 그냥저냥 잘 포장해서 빨리 넘어가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것도 당연해집니다. 실제 적힌 댓글들엔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회사에 가면 아무런 감정도 없이 하루하루 메말라가는 기분이었다. 이상하게 기가 빨리고 삶이 재미가 없어졌다. 사직서 던지고 나서야 내가 망가질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얘기들이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천천히 무너지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몰라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느 순간 아무런 감정이 없어집니다. 딱히 기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고 그냥 기계처럼 출근하고 앉아서 내 할 일 하다가 퇴근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사람은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일을 반복하면 감정을 그냥 꺼버립니다. 이런 걸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죠. 우리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요. 이렇게 무감각해질수록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조차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길어지면 번아웃이라는 게 오게 되고 그 번아웃이 심해지면 단순히 몸이 아픈 것보다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혹시 이런 느낌 들어본 적 있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도 뭔가 재밌는 게 없고 주말에 뭔가 해도 이 답답한 기분이 안 풀린다. 내가 좋아했던 걸 찾아서 이것저것 해봐도 이제는 딱히 재미가 없고 하기가 싫다. 이게 단순한 슬럼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없어졌다고 상상했을 때 이 느낌이 없어질 것 같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슬럼프가 아닙니다. 감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내가 약해진 게 아니니까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나랑 안 맞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시그널은 내가 직접 느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시그널은 닮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0년 후의 내 모습 상상이 되나요? 지금 회사에서 닮고 싶은 선배나 상사가 있나요?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한테 뭔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다. 이런 사람이요. 없다면 이거 자체가 시그널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롤모델이었던 분이 퇴사하고 나서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성장보단 퇴화하는 느낌이 강해서 최근에 퇴사 결심을 전달했습니다. 몇 년 후 내 모습이 그냥 물경력으로 끝날 것 같아서 이직을 준비했어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닮고 싶은 롤모델이 없이 같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연차는 쌓일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직하려고 할 때요, 경력은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는 거죠. 돌아보면 시간이 좀 얕게 지나간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야 성장하나요? 스스로 열심히 하면서 잘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하지만 회사에서의 성장은 그 환경 자체에서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쌓이고 발전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어느 순간 분명히 한계는 올 거예요. 사람은 결국 주변에서 보고 배우거든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지금 당장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이 시그널이 보인다면 적어도 이직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몸에서 신호가 온다. 감정이 사라진다. 닮고 싶은 사람이 없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내 상태를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지금 이 중에 나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당되는 게 있을수록 지금 내 상태와 상황을 더 진지하고 깊게 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지쳐서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지금 알았다는 게 제일 빠른 거니까요. 퇴사가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다닐지 나올지 후회 없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는 반대로 사람을 뽑는 입장인데 왜 우리 회사엔 오래 남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전에 제가 다뤘던 영상도 남겨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면 과연 나는 몇 개나 해당되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